중단원 스스로 확인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구하여라. 1. 부등식 2x 플러스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양의 정수를 직접 대입하면서 순서쌍의 개수를 찾는 방법, 직접 대입하는 방법이 제일 기본이고요. 특히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x 앞의 개수가 2이고 y 앞의 개수가 1입니다. 그래서 x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규칙성을 찾는 게 훨씬 더 경우의 수가 작아집니다. 그걸 주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x가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1일 때는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2 플러스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바뀔 거고요. 여기다 y 값 대신 이제 직접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면 y가 1이어도 성립을 하죠. 2 더하기 1은 3이고 y가 2일 때도 성립을 하고 y가 3일 때도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순서쌍은 x가 2일 때 y가 1,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2,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3이 되어서 바로 세 쌍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x가 2일 때 한번 보도록 할까요? x가 2일 때는 주어진 식은 2는 4니까 4 플러스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y 자리의 자연수를 양의 정수를 대입해 보면 y가 1일 때밖에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더하기 2는 6이 돼서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룰 수 있는 순서쌍의 경우는 x가 2일 때는 y가 1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경우는 앞에서 1번의 첫 번째 경우 x가 1일 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고 x가 2일 때 한 가지 경우 있어서 그래서 총 4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아주 우리 교과서에서 풀었던 간단한 예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곱하기 x 플러스 y를 전개할 때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항의 개수는 앞에 있는 4개의 항 중에서 하나의 문자를 선택하고 뒤에 있는 2개의 항 중에서 하나의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곱해지면 항이 되니까 앞에서 하나의 문자를 선택하는 방법 4가지가 있죠. 뒤에 식에서 하나의 문자를 선택하는 방법 2가지. 그러면 항이 결정되려면 앞에 식에서 문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어서 뒤에 식에서 문자를 선택한다. 바로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2에서 8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여라. 첫 번째, np3이 20 곱하기 n.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n개에서 3개를 뽑아주는 np3 순열의 정의에 의해서 n은 바로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p3은 1에서 n까지 숫자로 3개의 자릿수를 차례대로 채워주는 거니까 방법의 수는 n 곱하기 하나 작은 수 n-1, 세 번째 자리는 n-2로 고칠 수 있고요. 우변은 20 곱하기 n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죠? 20 곱하기 n으로 표시하면 n에 대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양변에 똑같이 n이 있는데 n은 3 이상의 자연수일 테니까 양변에 n을 지워져라 없어져라 약분을 하고요. 특히 우변에 있는 20의 경우는 지금 현재 좌변이 두 수의 곱의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경우의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 때처럼 좌변을 이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를 두 수의 곱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20은 5 곱하기 4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수 n-1 곱하기 n-2가 5 곱하기 4인데 n-1이 n-2보다 1 큰 수니까 n-1이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 곱하기 n파이 2는 3 곱하기 3p2.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이죠. 중복 수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이는. 그래서 n이라는 값에 대한 범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냥 n에 대한 식으로 곧바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좌변 2 곱하기 n파이라는 것은 1에서 n까지 수로 두 자리를 채워주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n가지가 되는 건 똑같겠죠. 두 번째 자리가 이제 바로 문제인데 중복 순일의 경우는 썼던 것을 또 다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도 n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우변 정리합니다. 3 곱하기 3p 1에서 3까지 숫자로 두 자릿수를 채워주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세 가지, 두 번째 자리는 일반적인 보통 순열이니까 한 가지가 줄어서 2가지 해서 두 가지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똑같이 2가 보이네요. 과감하게 지워져라 없어져라. 그래서 n의 값은 바로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의 풀이입니다. 다음을 구하라. 첫 번째, 5명의 학생, 전체가 5명인가 보네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모두 채우는 거죠. 바로 팩토리얼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5p 5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5팩이라고 씁시다. 5팩. 5팩토리얼 5, 4, 3, 2, 1 되죠. 그래서 차례로 모두 곱하면 120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 같아요. 7명의 학생을 원형의 탁자의 원순열입니다. 앉히는 방법의 수, 원순열의 수는 하나 작은 팩토리얼이다. 몇 팩? 그렇죠. 7보다 하나 작은 수니까 6팩토리얼. 6, 5, 4, 3, 2, 1까지 곱하면 되겠네요. 사실 그 앞에 구했던 5팩토리얼에다가 6만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20 아까 했던 거에 6을 곱하니까 바로 720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자, 5개의 문제에 동그라미 또는 X로 답을 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있겠는가? 하나하나의 경우를 다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자, 첫 번째 문제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그렇죠? 동그라미를 치거나 X를 치거나 2가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방법에, 두 번째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동그라미나 X 2가지, 3번도 2가지, 4번도 2가지, 5번까지 모두 2가지가 되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5제곱 계산하는 방법, 그죠? 2의 2제곱하면 4가 되고 2의 3제곱은 8, 4, 8이 32, 총 32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예가 바로 또 중복순열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2파이 5라고 계산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2파이 5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6개의 문자 A, B, B, C. A가 지금 몇 개 있다? 3개 있고요. B는 몇 개? 2개. C는 몇 개? 1개 있습니다. 이것을 일렬로 모두 배열하는 방법에서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의 수 계산하는 원리네요.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모두 다 다른 것을 보면 총 6개니까 6팩토리얼을 같은 것의 개수의 팩 3팩, 2팩, 1팩 1팩은 1이니까 쓰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6팩 이하 3팩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약분하고 나면 분자에 남는 값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남고요. 3팩은 약분됐으니까 남은 것은 2 곱하기 1. 이 분자분모에 똑같은 거 지워져라 없어져라 약분하면 5, 2는 10, 10의 배수는 손대는 거 아니에요. 5, 2, 10 만들어 놓고 6을 곱하니까 60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로 1, 2, 3, 4번의 문제가 바로 팩토리얼, 그리고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전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총복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자연수 4의 k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에 주어져 있는 게 인수분해 돼 있는 것처럼 소인수분해 돼 있는 것처럼 하다가 말았죠. 그죠? 자, 그거에 주의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6개라고 주어져 있을 때 k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죠? k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 주어진 수를 뭐 한다? 소인수분해한다. 즉 4의 k제곱 곱하기 4의 k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소인수분해 되다가 만 거니까 요거를 조금 더 손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4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의 제곱인가요? 그럼 2의 제곱의 k제곱이니까 2의 2k제곱, 전체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의 곱이라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k제곱으로 인수분해될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했으니까 바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바로 약수의 개수는 지수보다 얼마 큰 수? 약수의 개수는 지수보다 1 큰 수가 되니까 2k보다 1 큰 수 얼마? 2k 플러스 1
12에다가 2를 곱해서 4, 3, 12의 2배니까 24가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로 시작하는 건 4, 5, 4, 6 말고는 4, 3밖에 못 쓰죠. 4, 4 똑같은 거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4로 시작되는 것이 이것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5를 쓸 수 있는 경우, 6을 쓰는 경우, 4를 쓰는 경우 다 썼으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4400보다 큰 네 자리 자연수는 120가지에다가 24가지를 더해서 바로 14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등분한 원이 있습니다. 4등분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죠? 아기 먹는 밥그릇 같이 생겼네요. 아기용. 여기는 과자, 여기는 우유. 그렇죠. 자, 이렇게 원을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색을 네 가지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모두 사용이라 그랬어요. 모두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예를 들어 요 첫 번째 자리에 빨간색을 썼다면 빨로 파초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자리에는 빨간색을 쓰지 못하고 노란색이나 다른 색을 써야 된다. 즉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밑에 이야기하고 겹치네요. 한 칸에는 반드시 한 가지 색을 칠한다. 이 이야기가 모두 다 뭐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색을 칠하는데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럼 빨강 노랑 칠하는 것과 노랑 빨강 칠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법이니까 순열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복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중복 순열이 아닌 일반 순열인데 어떤 모양으로 배열했어요? 지금 생긴 게 그렇죠. 원형으로 배열한 원순열의 기본형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총 세 가지 네 가지 색을 네 군데 칠하는 거니까 바로 하나 작은 팩, 몇 팩? 3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팩은 3, 2, 1까지 곱하니까 총 6가지 방법이 있다. 6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순열의 수 구하는 문제에서 함수에 대한 문제가 모든 참고서나 문제집마다 다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이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X라는 집합에는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고요. Y라는 집합에는 1, 2, 3, 4 4개의 원소가 있네요. 그래서 X를 정의역으로 Y를 공역으로 할 때 그러니까 Y를 공역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렇죠. Y집합의 원소가 대응되고 있는 게 있어도 되고 대응되지 않는 게 있어도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고 정의를 잘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네요.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 어떻게 하나?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X집합의 원소를 편의상 직접 씁시다.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5개의 원소를 쓰고요. Y집합 공역의 원소를 1, 2, 3, 4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응되는 중심의 주체는 X집합입니다. 그게 정의역이에요. X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Y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1번 X집합에 있는 1이라는 원소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1, 2, 3, 4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2라는 원소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원소는 자, 1이라는 원소가 대응되고 있는 만약에 1이라는 원소가 Y집합에 1이라는 원소에 대응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2라는 원소가 또 가서 1에 대응되고 있어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것도 네 가지. 같은 이유로 3, 4, 5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역시 1, 2, 3, 4가 모두 다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경우의 수는 1이라는 첫 번째 원소 대응시키고 그리고 연이어서 2번 대응되고 3 대응되고 4 대응되고 5 대응된다. 연이어서 대응된다. 경우의 수는 다 뭐한다? 곱한다.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바로 4의 5제곱계가 됩니다. 자, 이걸 4의 5제곱계라고 하지 말고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2, 5, 10 지수끼리 곱하면 되죠. 2의 10제곱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 상식이 있는 사람은 2의 10제곱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1빵2사 1024가지 방법, 1024가지의 바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바로 경우의 수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영어 단어 인터넷을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8개의 문자, 안 세봐도 되네. 8개라고 주어져 있네요. 8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하라, 모두 나열하라. 그래서 일렬로 배열한다. 뭐예요? 그렇죠? 일렬로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열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죠? 얘는 순열이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고요. 이때 양 끝에 t가 온다. 양 끝에 t가 온다. 무슨 얘기예요? 특정 조건이네. 그죠? 특정 조건이 온다라는 문제입니다. 특정 조건이 오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열한다. 그 방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요. 자, 지금 총 8개의 문자가 있으니까